여러분이 계속 말싸움을 지는 그 상대를 생각해 보세요. 호감이 있어요? 그 상대에 대해서. 반감이 더 클 거예요, 보통은. 호감이 있더라도 뭔가 하여튼간 꼬롬한 게 마음속에 있어요. 언젠간 이 새끼 내가 풀고 만다. 이런 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말싸움에 이기는 것의 부작용은 그게 엄청 축적된다는 거예요. 미세한 비호감이 주변에 깔려있다? 마이너스거든요. 그런 되게 잔잔한 비호감들은 가만히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다 튀어나와요. 종합적으로. 서로 막 상호작용하면서 막 갑자기 튀어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을 잡아 끌죠. 유튜브를 좀 둘러보다 보니까 말싸움에 대한 클립이 많아요. 말싸움을 잘하는 방법, 말싸움에서 이기는 방법. 그러니까 말싸움을 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저는 주로 말싸움을 이기는 편이거든요. 근데 말싸움을 잘하는데 제가 웬만큼 나이를 먹은 입장에서 말싸움을 생각해보면 가장 먼저 탁 떠오르는 생각은, 가장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말싸움에서 이기면 인심을 잃어요. period. 예외는 없어요. 말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은 다 마음 한구석에 병적으로 이걸 갖고 있어요. 인심을 잃고 있다는. 이걸 모르잖아요. 마음 한구석에 이 불편함을 모르면 말싸움을 항상 이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말은 믿지 않으셔도 돼요. 이 입장에서 말싸움을 생각해보면 분명히 쾌감은 있어요. 말싸움을 이길 때.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렇게 이쪽을 막고 논리로 이렇게 착착착 막아가지고 이제는 네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지, 상식적이라면. 그래서 인정을 받아내는 것에 쾌감은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 말싸움을 진 사람한테는 마음속에 앙심이 생겨요. 여러분이 이미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유튜브에 와서 이걸 클릭하고 있잖아요. 우호적인 관계로 구김살 없이 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져요. 상대방을 말로써 계속 반복적으로 누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고 싶냐고요. 보통 그렇게 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개별 전투에서는 이겨요. 근데 전쟁에선 지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고 미세한 비호감이 주변에 깔려있다? 그럼 절대로 여러분이 사회생활 하는데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거는 마이너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싸움을 이기는 거는 되게 리스크예요. 리스크. 오늘도 이겼다. 네가 나한테 뭘까 물어 이 자식아. 이게 아니고 그 리스크예요. 리스크. 내가 오늘 실수로 이겼잖아요. 그럼 그 리스크예요. 말싸움에 상습적으로 이기는 사람은 아마 되게 큰 리스크를 갖고서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 리스크를 줄여야 돼요. 이기지 않고 되도록 50대 50, 너가 50은 맞고 50은 내가 맞네, 이런 방향으로 해서 끝내거나, 그렇게 되면 상대방이 꼬름한 게 안 남아요. 근데 내가 맞았던 50 중에서 되게 인사이트가 있어. 그거는 이 사람이 나에게서 오히려 되게 좋은 인상을 갖게 돼요. 이놈 좀 똑똑하구나. 근데 감정적으로는 이 사람한테 중립적인 거에 여전히 호감인데 파악은 얘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완전히 이겨버리잖아. 오히려 똑똑한 거 인정하기 싫어. 비기 싫어. 내가 이 새끼는 절대 인정 안 한다. 이렇게 돼요. 사람 마음이 원래 그래요. 상대방이 똑똑한 사람일수록 더 그래요. 좋은 학교를 다녔다든지 내가 스스로 똑똑한다고 생각하든지 그런 사람을 이기잖아요. 그럼 그래서 거의 끝났다고 보면 돼요. 그거는 큰일 난 거야. 그래서 50대 50, 이거는 네가 맞고 이건 내가 맞았네. 우리는 오늘 좋은 대화를 했네. 안녕. 그렇게 집에 가야지. 내가 널 이겼잖아. 인마. 저로 가. 너 나한테 안 돼. 이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예, 내가 졌습니다. 그래도 다음번에 이게 뭔 말 하나 보자. 그리고 꼬름하게 있다니까. 그건 여러분한테 마이너스예요. 근데 여러분이 배포가 더 크다. 80대 20으로 맞춰요. 내가 항상 20을 쳐. 여러분이 30만큼 똑똑해. 근데 30만큼 안 이겨요. 여러분 30만큼 똑똑한데 15만큼만 이겨요. 그럼 그 15만큼은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호감을 갖는 거예요. 내가 80만큼 똑똑해. 그 80만큼 이겨. 그럼 개 비호감이 되는 거예요. 근데 80만큼 똑똑해? 근데 항상 15만 이기고 나머지는 져줘? 그럼 그 사람은 처음에는 내가 이겼다 싶다가도 점차 몇 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얘는 되게 괜찮은 애지 하고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투에서는 져주고 전쟁에서 이기는 그림이 나오는 거죠. 전쟁에서 이기고 전투에서 이기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무슨 사회생활 할 때, 직장생활 할 때에서만 적용되는 얘기 같지만 애인 관계에서도 그래요. 친구 관계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이 애인이랑 있다고 쳐봐요. 다툴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다툴 때 여러분이 여자건 남자건 간에 말로 제 앞에서 내가 이기고 그 다음 거로 완전히 넘어간다. 그렇게 되면 애인이기 때문에 서로 호감은 당연히 있으니까 계속 만나고 있겠죠. 근데 그렇더라도 마음속에 나도 몰랐던, 보니까 내 안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하고 깜짝 놀라는 비호감이 축적이 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진리예요. 왜냐면 자존심이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내 상대방이 애인이든 부모든 선생이든 내 자존심이 한 번 밟히면 나는 한 번 비호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가끔 가다가 내가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말싸움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왜냐면 그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건 말싸움으로 드러나거든. 근데 사실은 말싸움 개별 전투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전장이 그렇게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거야. 내가 자원이 부족하든지 아니면 병사가 부족하든지. 병사가 부족하고 자원이 부족하면 전투에서 지겠죠. 근데 그 전투만 보면 안 돼. 이미 자원이랑 물자랑 내가 딸리고 있으면은 그건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말싸움을 어떻게 이렇게 바꾼다 그래서 얘랑 나와의 관계의 지형이 바뀐다, 그렇게는 잘 안 돼요.
그리고 걔 중에 상대방이 약간 이상하게 말싸움을 걸어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마. 논리적으로 서로 야 서로 맞춰보자, 합의를 도출해보자 이런 게 아니고 논리가 안 통해. 논리가 아니야 이 사람. 말하다 보면 이 사람 논리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네, 나를 지금 어떻게 흔드는 게 목적이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같이 조그맣게 내려가서 짜잘하게 야 이건 네가 먼저 그랬잖아, 내가 먼저 그랬잖아, 그렇게 할 게 아니고요. 여러분, 애가 지나가다가 5살짜리가 와서 막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절로 가 이렇게 쓱 밀죠. 그런 거랑 비슷하게 해야 돼요. 그거를 말싸움을 거는 심리는 되게 애기 같은 심리잖아요. 그 애기 같은 심리에 내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줘 버리면 나도 애기가 되는 거야. 아니면 애기 같은 심리에 나도 맞춰서 애기처럼 싸우고 있으면 펀치 이러면서 주먹 이러면서 싸우고 있으면 같이 애기가 되는 거예요. 애기처럼 할 때는 불친절하게 밀어내긴 밀어내는데 내 상식의 바운더리에서 1cm도 밖으로 안 나가는 방식으로 내가 화를 낸다든지 흥분한다든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데, 아니야. 밀어내긴 밀어내는데 나는 평정심이야. 아, 예,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다르게 생각하긴 하는데,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상대방이 잔 말싸움을 거는 게 재미가 없고 만만하게 보이지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은 말싸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